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73번째, 즉 73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73강의 주제는 이탈리아의 포도 품종인 몬테풀치아노 포도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몬테풀치아노라는 포도종이 그렇게 흔하게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귀한 그러한 드물게 보이는 그런 포도종도 아닙니다. 이탈리아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요사이 몬테풀치아노 와인을 많이 드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은 몬테풀치아노 와인을 대단히 즐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몬테풀치아노라는 포도종이 나는 곳이 아브루조라는 이탈리아 20개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전부가 20개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개 지방 가운데 하나가 이탈리아 반도의 중남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지방 이름이 바로 아브루조입니다. 해서 이 아브루조에서 나는 몬테풀치아노라는 포도종입니다. 어느 면에서 소유격으로 아브루조의 몬테풀치아노라고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는데 그만큼 몬테풀치아노와 아브루조라는 지방하고 두 개는 즉 아브루조라는 와인 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산지와는 이퀄라이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흔히 끼안티라 그러면 피렌체 쪽을 연상을 하듯이 몬테풀치아노라 그러면 아브루조를 연상하시면 된다는데 그러면 이 아브루조가 어떻게 생긴 동네냐 하면요. 한 지방이라니까 꽤 규모가 넓은 땅입니다. 이쪽에 동쪽은 아드리아 해 바다가 이렇게 해안선이 길게 닿아 있고 안쪽 내륙 쪽은 아펜니노 산맥이 지나가는 산맥의 발치가 바로 와인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펜니노가 지나가는 산지와 이쪽에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아드리아 해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포도밭이 바로 몬테풀치아노의 텃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몬테풀치아노라는 포도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몬테풀치아노의 포도종은 아주 심플한 포도종입니다. 이렇게 색상은 아주 짙은 화사한 루비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아로마가 좋다, 즉 과실 아로마가 아주 훌륭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문제보다는 몬테풀치아노 포도종으로 담은 그 와인 자체가 마셔보면은 아주 이지 드링크, 기분도 좋고 와인의 틀도 좋고 그냥 마시기가 아주 훌륭한 이러한 와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종 자체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만생종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듬뿍 받아야 이것이 풀로 이렇게 익으니까 아무래도 탄닌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산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아펜니노 산맥이 이 아브루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발치의 산맥 포도밭들은요. 산맥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하고 이쪽에 동쪽에서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미풍하고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훌륭한 이렇게 와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테풀치아노 와인은 그렇게 아주 요란하게 그리고 드물게 귀한 이런 포도종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이 마시기에 훌륭한 와인을 빚는데 이바지하는 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아브루조에는 사실은 DOCG,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최상위의 그 와인 계층이 저희들 표시를 할 때 이 띠에다가 DOC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아브루조에는 특별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DOCG, 즉 그 이탈리아에서 말하는 최상급의 계층이 테라모라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DOC 산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세 병이 전부 다 와인의 계층은 DOC입니다. 이탈리아의 아브루조에 이제 이렇게 한 지방을 다시 저희들이
와인의 좋은 와인이 어느 동네에서 나느냐 하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막 디스트릭트라고도 해도 되고 아니면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데파르트먼트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로 치면 군 단위의 지역이랄까요. 네 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라낄라. 라낄라는 이 아브루조에 주도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인이 많이 좋은 와인이 많이 납니다. 이 아브루조의 몬테풀치아노 포도종의 아주 원산지, 원고향을 이 라낄라에 있는 하나의 계곡에 있는데 발레 페리냐라는 이렇게 계곡에 있답니다. 그 계곡에서 이 와인 포도종이 처음 시작했다 해서 발레 페리냐의 아브루조라고도 몬테풀치아노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네 곳의 이렇게 지역에서 훌륭한 몬테풀치아노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곳이 방금 말씀드린 주도의 라낄라 지역, 두 번째가 페스칼라지요. 세 번째가 이 끼에띠, 네 번째가 테라모. 요 네 군데의 이 지역이 훌륭한 몬테풀치아노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 네 동네를 좀 잠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네, 라낄라는 이쪽에 로마에서 출발한 중부 고속도로의 종점이 라낄라입니다. 해서 보통 흔히 이렇게 아브루조에 들어오는 길은 로마에서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마지막 종점이 라낄라고 그 라낄라가 아브루조의 주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각자 최종 목적지로 유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펜니노 산맥이 저 북쪽에서 이렇게 아브루조를 지내 가지고 저 남부에 제일 마지막 지방인 칼라브리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총 길이가 1200km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의 길이가 1200km입니다. 해서 아펜니노 산맥과 이탈리아 반도의 길이가 늘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데 흔히 우리가 이탈리아 그러면은 알프스 산맥이 북쪽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 두 산맥이 알프스 산맥과 아펜니노 산맥 이 두 산맥이 이탈리아의 이렇게 중심되는 산맥이고 아펜니노 산맥은 이탈리아 이렇게 반도를 흘러가는 척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와인의 특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몬테풀치아노의 색상은 아주 화사하고도 때로는 짙은 루비 색상이 일반적입니다. 루비 색상. 아로마는 막 거의 모든 포도종이 갖고 있는 과실향이 풍부하다는 거. 이제 끝으로 제가 이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포도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도와 산도와 탄닌의 소위 세계하고 관련됩니다. 우리가 흔히 탄닌이 지나치도 좋지 않다 그러고 산이 지나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몬테풀치아노는 산은 적정하고 탄닌은 공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다 하는 것은 바로 유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탄닌과 적정한 산도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지 드링킹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쉽사리 이렇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좋은 레드 와인이라는 빚는 데 쓰이는 포도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지금 이 포도종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오늘 세 곳에 저희들하고 이렇게 홍보 협력을 파트너 쪽에서 와인이 출품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개별적인 와인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몬테풀치아노의 포도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순하면서 마시기 아주 수월한 포도종이고 그것으로 빚은 와인 역시 마시기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가 루벤 코리아에서 나온 와인, 두 번째가 하이트 진로에서 나온 와인, 세 번째가 와이넬에서 나온 와인입니다. 첫 번째 루벤 코리아에서 나온 와인은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네 곳의 지역이
훌륭한 몬테풀치아노가 나는 곳이라 했는데 그 4개 가운데 하나가 페스케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해안 지역인데 이 해안 지역이 참 아름답고 훌륭한 해안 지역입니다. 그 이제 조금 해안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광활한 포도밭이 발달되어 있는데 흔히 이 페스케라를 가리켜 가지고 프랑스의 남프랑스에 있는 니스하고 같은 막 이렇게 หุ่륭한 해수욕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스케라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드넓은 포도밭이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는 것이 바로 이 집의 루벤 코리가 갖고 오는 페스케라의 와인인데 포도밭이 있는 동네까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롤레토 아프루티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만은 페스케라를 지나면서 보면 그 드넓은 포도밭 가운데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페스케라가 몬테풀치아노 포도종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AD 1000년에 베네딕토 수도원이 이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베네딕토나 시토나 이러한 그 수도원이 들어오면 곧장 이렇게 훌륭한 포도밭이 조성이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레토 아프루티노 이 마을도 그와 같이 베네딕토가 AD 1000년에 들어와서 포도밭을 경영을 하고 거기에 아마 몬테풀치아노를 경작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훌륭한 포도로 갖고 와인을 빚었다 하는 이야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들하고 훌륭한 파트너십을 지니고 있는 하이트 진로가 내놓은 와인입니다. 하이트 진로. 이 하이트 진로가 내놓은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조는 여기에 보면 슈피넬리라는 가문이 이 포도밭에서 와인을 빚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 포도밭 산지는 어디에 있느냐면 끼에띠에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의 이 이름난 몬테풀치아노가 나는 산지 가운데 하나가 끼에띠인데 끼에띠에 이 산지에서 난 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페넬리의 가문은 아마 이 끼에띠에서 오랜 가문이 이렇게 세월이 겹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까살레 베끼오인데 이 까살레 베끼오는 판티니 그룹이 있는 오로토나 그 오로토나에 위치한 포도종입니다. 오로토나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역시 끼에띠 지역 안에 오로토나라는 중세 자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에 칼도라라는 옛날 성이 하나 있습니다. 칼도라. 근데 사실 제가 여기 까살레 베끼오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오래된 옛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살레 베끼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실은 유추를 했습니다. 이 판티니 그룹에다가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왜 까살레 베끼오라는 말을 썼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게 칼도라는 옛날 성이 있는데 판티니 그룹의 회장인 쇼티가 무려 150만 유로를 투입을 해서 이 성을 복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성이 아주 훌륭하게 바닷가에 있는데 이 성 자체가 옛날에 스페인의 아라곤 왕조가 아브루조와 그 밑으로 미는 이탈리아 지방을 아라곤 왕조가 사실은 그걸 다스렸습니다. 해서 아라곤의 당시에 왕국의 속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자체도 아마 스페인 아라곤 왕조가 외침을 막기 위해서 바닷가에 세운 고성이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베끼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오로토나 역시 어느 지역에 있냐면 끼에띠 지역에 있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 나온 3군데 이 와인이 한 군데는 페스카라입니다. 페스카라. 두 번째는 다 끼에띠에서 나온 훌륭한 몬테풀치아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흔히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 와인들이 어떤 음식하고 잘 맞느냐. 그건 두말할 바 없이 레드 와인이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삶은 돼지고기나 이 붉은 색상을 띤 육류가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여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마 값도 비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몬테풀치아노의 와인을 한번 마셔보기를 권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